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의 모든 것 여론 고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반이 전 세계 최고의 명품 유튜브 방송입니다. 최근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셔서 구독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시고, 홍 기자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여론조사의 횟수라는 거, 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뭐 여론조사의 홍수다, 선거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 뭐 이제 외국의 사례도 있을 테고, 또 이웃 나라에 뭐 일본의 경우도 있을 테고 유럽도 있을 테고, 홍 기자님 보실 때 여론조사의 횟수와 얼마나 하는 것이 좀 적정하냐,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적정한 기준은 사실은 없죠. 예. 뭐 외국 같은 경우도 뭐 제가 뭐 전 세계 거를 다 쳐다본 건 아니니까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뭐냐, 미국이나 일본이나 유럽이나 여론조사를 많이 하긴 해요. 네. 많이 하긴 하는데, 네. 이제 그 우리나라랑 다른 건 뭐냐, 다른 거는 뭐냐면은 우리나라처럼 여론조사 하는 것마다 족족 기사화 되진 않아요. 아, 네. 그냥 연구를 위해서도 여론조사 할 수 있고 그냥 꾸준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막 정치적으로 이슈화 되지는 않는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주변으로 뭐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전국적인 매스컴에서 그거를 일일이 다루진 않는다. 매일매일 대통령 지지율로 도배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개의 경우 일본은 뭐 아사히 신문이나 마이니치 신문이나 아니면은 뭐 저기 뭐 NHK나 이런 언론들이 자체 여론조사 기관을 갖고 있어요. 인하우스로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거는 자기네만 기사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 거를 다른 데가 물론 인용은 뭐 일부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어디 한 군데가 한 거를 뭐 저기 이 온라인 매체를 뭐 중심으로 전국에 해서 온통 그냥 다 뭐 그러니까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저기 뭐 다음이나 이거 열면은 뭐 전국 뉴스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노려서 그런지 어쨌든 여론조사가 우리나라는 많이 실시도 되거니와 또 뉴스로 또 노출되는 것도 엄청나게 많다. 뭐 그렇게 좀 분류가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매주 내지는 격주로 여론조사를 하는 곳,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여론조사 하는 곳이 14곳이 있어요. 많기는 많죠. 14곳이. 매주 쏟아냅니까? 매주 또는 격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 횟수가 굉장히 많죠. 근데 저 생각에는 매주 또는 격주로 이 어떤 정책적인 그 흐름이나 뭐 이게 국정이나 이런 것들이 평가를 받아가면서 그 흐름이 해석이 될까? 뭐 그냥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모르겠는데, 너무 이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게 오차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오차범위라는 게 있는데, 오차범위라는 것도 다 어떤 정치적인 해석을 자꾸 가해진다. 뭐 0.5%만 오르고 떨어져도 야, 이래서 떨어졌어, 이래서 올라갔어. 지금 보면은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조사마다 또 정당 지지율도 그렇고 다 달라요. 엄청나게 이것 다르죠. 때문에 또 막 정치적으로 그걸 가지고서 정당마다 해석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이렇게 막 여론조사 가지고 뭐 정당 지지율 이렇게 막 온통 도배가 되고 이런 게 미국이나 일본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죠. 뭐 저는 뭐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화가 심하지가 않아요.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정당 지지율 워낙에 이제 그 각 정당에 대한 로열티가 낮기 때문에 이제 들락날락은 많이 하는데, 미국,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다 공화당이다 자기의 성향이 이제 한번 딱 정해지면 죽을 때까지 거의 잘 안 바뀌거든요. 죽을 때까지 거의 다 안 바뀌는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이제 뭐 각 정당에 대한 이 충성도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높은 편이 아니니까 이게 이제 흐름이 굉장히 출렁거리고 있죠. 하나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잠시 뒤에 여쭤보고요. 이 정당 지지율의 경우에는 자동응답이나 또 자동응답이라도 자동응답 내에서도 조사기관마다 차이가 있고, 전화 면접 조사하고 너무 좀 수치가 안 맞는 거 아니냐.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5월 들어서 발표한 결과만 이렇게 비교를 해도, 김어준이 차린 그 여론조사꽃에서 이제 발표한 8일날 발표. 민주당이 50%가 넘나요? ARS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52.7%. 네? 잠깐만요. 아니, 홍 기자님. 돈 봉투가 있고 김남국의 코인리스크가 있는데 50%가 넘는다는 거 52.7%.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제가 그걸 왜 해석합니까? 네. 제 생각으로는 이게 정확한 조사라는 생각이 안 드는데, 정확해야 뭔가 해석을 하지, 예를 들어서 틀린 조사다. 예. 제가 틀렸다고 과감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예. 제 주관적인 느낌으로는 별로 맞는다고 생각이 안 드는 거를 제가 왜 해석합니까? 아니, 근데. 맞아야 해석을 하지. 잠깐만요. 그냥 예. 이게 우리가 이 여론조사는 조사 방법론이나 또는 통계를 기본으로 깔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방법인데, 그렇다면 이 정도 정말 이른바 일반 이 여론 상식상으로도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렇게 리스크가 연달아 이어지는데 무려 절반 이상의 응답자서 이쯤 되면 중앙선거 여론조사에서 뭔가 해명이 설명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고선 이틀 뒤에 예. MBS 조사, 예. 저희 K스탯을 비롯한 우리나라 뭐 주요 회사 네 곳이 조사한 걸 보면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29%. 그러면 지금 8일날 발표하고 10일날 발표된 거니까 두 조사의 차이가 거의 한 몇 프로 차이입니까? 23% 정도 차이가 나죠. 23%포인트 정도. 아니,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홍의장님. 이 정도 차이가 나면 그래도 전문 이 조사 방법론이나 통계학에 근거해서 수십 년간의 이 연역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과 이렇게 차이가 난다 그러면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뭡니까? 이런 걸 어떤 일이 이렇게 벌어졌냐? 그냥 저도 중앙선거 심의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심이라고 그러죠. 수차례 물어봤어요. 또 물어봤더니 조사 결과 그렇게 나온 걸 어떻게 하겠냐? 조사 결과 그렇게 나온 걸 그렇게 조사하면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조사하면 이렇게 나오더라. ARS는 그렇게 나오고 전화면접은 그렇게 나온다. 아니 이게 그래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정도면 이런 걸 좀 밝혀낼 그런 의무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연구 좀 해보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일가를 가하셨군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저희가 민주당 지지율이 높다고 시비를 거는 건 아니고 어쨌든 이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하나는 52%고 하나는 29%다.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그 정당 지지율이 두 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민심은 하나일 거 아니에요. 민심은 하나인데 거의 잘하면 더블 스코어까지도 갈 수 있다? 그런 거는 이해는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아니 특히 이제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여론 상식적으로. 과학은 더군다나 여론조사는 더군다나 과학인데도 왜 상식적으로 너무 안 맞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이제 여론조사 지지율에 대한 얘기 많이 하지만 보통 이제 그 K스탯을 비롯한 MBS 조사 결과 그리고 이제 갤럽이나 또 이제 나머지 주요 방송사들이 하는 이제 전화 면접 조사를 중심으로 얘기하지 ARS를 얘기한 적은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런 문제가 있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또나 홍 기자님 궁금한 것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사방문론이나 또 조사기관에서 상당히 우리가 유의하고 유념하는 것이 뭔가 응답자에게 영향을 줄 짓거리를 하지 말라. 항상 우리가 이건 일종의 상식일 수도 있고 기본적인 또 우리의 이 기초학습일 수도 있는 것인데 어쩐다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렇게 물어버리면 그 질문상에서 상당히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유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유도 질문을 했다. 유도 질문, 유도성 질문. 이게 지금 올림픽이 아닌데 유도가 나왔습니다. 그 유도하고는 한자 자체가 달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말로는 답정 너. 답은 정해졌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라. 이건 물어볼 필요도 없는 질문. 근데 이제 여론조사 꽃이 지난 2월 달에 실시한 조사에서 이제 그 눈에 띄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1월 무역 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경제 성장률이 IMF 이후 최초로 일본에 역전당했다. 역전당했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전혀 평가할 수가 없는 질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졸속 이전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도청의 기회를 열어줬을 것이라는 주장에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졸속 이전 어수선한 이제 그런 마치 이런 거는요.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니라 만날 술 처먹고 밤 1시, 2시에 들어와서
노래를 부르는 아빠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네요. 똑같은 거죠.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아빠입니다만, 네. 그리고 또 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지지율 조사, 네. 지지율 조사가 뭐 엄청나게 많다. 근데 얼마나 많았냐면 이 정당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300명 말씀하셨죠? 예, 365일에 460번이니까 그럼 하루에 한 개 이상이네요. 하루에 1.26건씩, 1.26건씩 이제 쏟아졌다. 근데 이게 사실상 데일리 체크를 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제가 5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나온 걸 보니까 32개예요. 예. 그럼 열흘 동안 32개. 최근에 또 예. 이제 대통령 1주년이라서 조사가 많긴 했지만, 예. 그러면 하루에 3개죠. 5월달 들어서는 하루에 3개.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이게 들쭉날쭉한 게 굉장히 많았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이 뉴시스 의뢰로 국민 리서치 그룹 에이스 리서치가 예. 공동 조사한 건 42.1%. 뭐 요것도 아마 ARS죠, 여기도. 40% 들어가 있네요. 42.1%. 그런데 미디어 리얼 리서치 코리아, 저는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예. 여기는 이제 자치조사라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18.7%. 예? 그러면 23.4%포인트가 차이가 있었다. 18%라고요? 네. 18.7%. 네. 이렇게 차이가 났다. 저는 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안 나서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바로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조사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배정찬, 홍영님의 여론고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